예, 그 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상태 공간 그리고 상태 공간에 따른 탐색 그 탐색의 6가지 종류가 있고 각 종류별로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를 쭉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맹목적 탐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목적 탐색은 무지막지하게 탐색하는 거죠. 뭐 무식하게 탐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어디에 적용하냐면 트리 구조를 탐색할 때 사용합니다. 그 트리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 있는 정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모든 리프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요. 이게 정점이 있는 이런 걸 갖다가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 중에서 이제 요거 분기하는 게 2가지만 있는 경우를 갖다가 이진 트리라고 하고요. 이진 트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자료 구조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퀵소트를 한 다음에 그 이진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검색할 때 쓰죠. 뭐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태 공간이,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상태 공간이 이렇게 트리 구조로 표현되었다면 이거를 위한 탐색에는 무엇이 쓰이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2가지가 쓰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옆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코스가 뭐냐면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이용하는 거고요. 너비 우선 탐색은 큐를 이용합니다. 아시겠지만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것이고요. 큐는 먼저 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나 스택은 사실은 거의 그 프로세스 관리나 그 메모리 관리 쪽에서 쓰던 것 같은데 그 기술을 갖고 와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상태 공간이 문제를 표현한 상태 공간이 트리 구조로 표현되었다면 이때 이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깊이 우선 탐색과 넓이 우선 탐색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고리즘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좀 거창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에는 좀 편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리즘 만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리 구조죠? 뭐 있다고 보고요. 근데 스택, 깊이 우선 탐색은 스택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A, B, C, D 쫙 있고요. 그 처음에 이제 A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에 A에다 true를 하고요. true를 넣고요. 그럼 A에 보니까 방문하지 않은 게 B, C가 있잖아요. 그쵸? B, C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 B, C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택에다가 A를 넣죠. A를 넣고, 자, 보세요. A를 넣고, 이제 B, C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잡는 거죠. B를 잡았어요. 그럼 B를 잡았으니까 B에다 true를 넣죠. 보이시죠? 그럼 이제 A, B를 방문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B 보니까 B 밑에 또 C, D, E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택에다가 B를 넣죠. 그 다음에 D, E 중에서 아무거나 D를 잡았다고 치면 D를 true로 세팅하죠. 그죠? 근데 D 밑에 가보니까 또 깊이 우선이니까 G가 또 있네요. 그 G가 있어요. 그럼 G를 갖다가 true로 하죠. 그죠? 그 D 밑에 G가 있으니까 D를 갖다가 스택에 넣고 G를 갖다가 true로 하죠.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계속 똑같은 동작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또 계속 깊이 가는 거니까 또 2가 있네요. 그럼 2에다가 true를 하죠. 그럼 2 밑에 또 C가 또 방문 안 한 게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 2를 갖다가
다시 스택에 집어넣죠. 그죠? 그리고서 이제 C를 가는 거죠. 그럼 C를 가서 보니까 C를 true를 했죠. C 밑에 가보니까 C 밑에 F가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스택에다가 C를 집어넣고 F에다가 true를 하는 거죠. 됐죠? 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F 밑에는 이제 방문하지 않은 것이 없네.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다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스택을 팝업해서 그 C를 얻어야죠. C를 꺼내오죠. C를 얻어서 방문하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 F에서 C를 얻은 거죠. 자, 됐죠? C에서 연결된 것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스택에서 또 E를 팝업하죠. 그러니까 F, C, E로 팝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없으니까 있으면 또 계속 할 텐데 없으니까 또 G를 팝업하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D를 팝업하고 그 다음에 B를 팝업하고 그 다음에 A를 팝업하죠. A를 팝업했을 때 방문 안 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스택이 이제 A를 팝업하고 나면 스택이 B잖아요.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한쪽으로 계속 쭉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서 그걸 체크하고 밑에가 있으면 넣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거꾸로 쫙 꺼내는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A, B, D, G, B, C, F로 탐색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표선 탐색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뭐 전체적으로 다 검색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이 설명을 간단하게 이해하셨으면요. 이거 워낙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개발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요. 이제 구글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이제 뭐 유사한 게 있으니까 딴 것들 한번 보셔가지고요. 제가 설명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기표선 탐색에서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처음에 루트로 시작해서 밑에 뭐가 있으면 자기가 온 것을 스택에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집어서 트루를 표시하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으면 걔를 또 밑으로 넣고 해서 계속 검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거꾸로 쫙 팝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표선 탐색은 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개론을 배우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상태 공간이 트리 구조로 표현되었다면 그거를 쭉 탐색할 때 탐색하는 방법은 기표선 탐색으로 하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찾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조금 뭐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너비우선 탐색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데 이거는 Q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A를 했죠. A를 방문했죠. 그 다음에 Q에다 넣죠. 그 다음에 이제 Q에다가 A를 넣어요. 방문하자마자. 넣었죠. 그럼 이제 넣었어요. A를 방문했으니까 T를 넣고 true잖아요. 방문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여기다 넣었죠. 그럼 여기서 바로 꺼내죠. 꺼내가지고 Q에서 A를 꺼내서 연결된 것을 보니까 BC가 있잖아요. 그죠? BC가 있잖아요. 그럼 BC를 여기다 집어넣죠. BC를 넣죠. 이때 뭐 CB로 넣어도 되고 BC로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넣는 거죠. 그냥 어떤 BC로 넣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B를 선택하죠. 넣고 B를 선택해서 B를 true를 하고 보는 거죠. 그 B 밑에 보면 또 D가 있잖아요. 그죠? D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B를 꺼냈으니까 Q에는 C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D가 있으니까 D를 넣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Q에서 또 C를 꺼내죠. C를 true를 하고 C에 연결된 건 뭐가 있죠? EF가 있잖아요.
그럼 E는 앞에 있으니까 F를 갖다가 Q에다 넣었죠. 그럼 C는 빠졌고 D, E, F만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이중에서 보면 D를 또 꺼내죠. 그럼 D를 여기다 true를 하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냐면 G가 있네요. 그러면 G를 어떻게 돼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G를 여기 넣어야죠. 그러면 D는 true가 되고 G가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를 또 꺼내죠. 그러면 E가 true가 되고 E에 연결된 게 뭐가 있나요? E에 연결된 게 E에 1차로 연결된 것은 없으므로 또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F를 꺼내죠. F를 꺼내서 F를 true로 하고 보니까 F를 꺼내서 보니까 F도 방문되지 않은 것이 없자. 그러면 이제 G를 꺼내죠. G를 꺼내서 G를 true로 하고 보니까 Q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이구 지나가 버렸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Q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끝나게 되는 거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너비 우선, 이건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넣고 이걸 넣은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Q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요 중에서 이걸 찾아서 쓰고 하니까 깊이 우선하고 너비 우선은 약간 방식이 다르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요. 사실은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오늘 굳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그 상태 공간이 트리로 표현됐을 때 트리 안에 어떤 원하는 값이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깊이 우선으로 가는 방법, 너비 우선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고리즘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알고리즘을 배웠으면 이걸 갖다가 이건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구현할 수 있고요. 이거는 구글 같은 데 보시면 소스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깊이 우선은 스택을 해서 운영한다. 너비 우선은 Q로 운영한다.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그 원리를 아셨죠? 이거에 대해서 Q는 이걸 다 집어넣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꺼내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여러분이 이거를 뭐 다시 볼 일은 없으실 거예요. 깊이 우선, 너비 우선 탐색은요, 이미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불러 쓰시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스택과 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맹목적 탐색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고 깊이 우선 탐색은 이렇게 간다는 걸 보여드렸죠? 예. 탐색 과정을 이제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맹목적 탐색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정보 이용 탐색에 대해서까지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용 탐색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언덕 오르기 방법이라고, 이미 여러분이 다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언덕 오르기는 뭐냐면요, 현재 노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웃사 노드 중에서 평가값이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해서 계속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탐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바로 이웃한 상태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로컬 서치라고 하는 거, 로컬 서치에 특징을 하고요. 특별한 규칙이 아니고 시행착오로 사용하는 휴리스틱이고, 가장 가장 좋은 값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 오르기 방법은 이제 로컬이면서 휴리스틱이고 그리디 알고리즘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트리로 표현된 상태 공간이 트리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 이제 언덕 오르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하다. 언덕 오르기 방법은 가장 좋은 게 8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8이니까 여기서 또 가장 높은 게 뭐죠? 9. 9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니까 이런 트리에서 언덕 오르기 방법을 선택하면 이 트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값은 10이다라고 아마 판별을 내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5 밑에 20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덕 오르기 방법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20을 발견하지 못하고 10을 최고의 값이다라고 아마 판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덕 오르기 방법이 간단하긴 한데 직접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최상 우선 탐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골라요. 요 중에서 고르면 8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최상 우선 탐색 어떻게 하냐면 2와 8과 인접된 거를 전부 다 고려해요. 이걸 다. 이만큼을 다 고려해요. 다 고려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9죠. 그죠? 최고값이 9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최상 우선 탐색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에 연결된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이걸 다 고려해요. 보이시죠? 요거는 10이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 4개에 관련된 것들, 연관된 것들을 다 찾아서 고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1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최상 우선 탐색은요, 그 언덕 오르기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한 방법인데 이게 하게 되면 이게 트리 구조가 요만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트리거가 만약에 한 몇십 개대로 엄청나게 커지면 이게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최상 우선 탐색은 어쨌든 이런 방법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덕 오르기 방법도 그렇고 최상 우선 탐색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빔 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빔 탐색은 뭐냐면요. 볼게요. W를 2라고 설정하면 볼게요. 2에서 이제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시작은 2.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8하고 5를 선택하죠. 그죠? 5를 선택하고 4는 버리죠. 그럼 8 밑에서 2개를 선택하면 6하고 9죠. 그죠? 5에서 2개를 선택하면 20. 그죠? 6은 아래가 없으니까 끝. 그죠? 9는 아래 2개를 선택하면 10. 그죠? 10은 하나, 3.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최고값은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임 탐색은 뭐냐면 인접한 것 중에서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고려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W2라고 하면 만약에 W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언덕 오르기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W가 만약에 무한대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최상 우선 탐색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 최상 언덕 오르기 방법, 트리 구조를 탐색하는 방법 중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탐색 중에서 자료가 상태가 트리 구조일 때는요, 언덕 오르기 방법이 있고요. 그걸 개선하는 최상 우선 탐색이 있고요. 이것들을 머지한 빔 탐색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빔 탐색에서 W 값이 1이면 결국 언덕 오르기 방법이고 W 값이 무한히 커지면 최상 우선 탐색과 같은 거죠. 그쵸? 개념적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트리 구조를 탐색할 때 보면 정보를 이용해서 탐색할 때 탐색할 때 상태 공간이 트리 구조라면 언덕 오르기, 최상 우선, 빔 3가지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 3가지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번에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보 유형 탐색에서 아직도 A 스타하고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